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진짜 자율주행차 전쟁의 시작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택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금리 급등 진정, 주가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유가 올라간다. 어제는 나스닥이 0.28%, S&P 500은 0.04%, 다우존스 지수는 0.19%로 모두 소폭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는 10년물 금리 하락이 있었고요. 금리 하락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 하락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는 1.185%까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는 블루웨이브 달성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돈풀기가 완성되었고 14일에 바이든이 트릴리언 달러를 풀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이든이 천문학적 돈풀기를 발표를 하고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 2%가 넘게 된다면 실제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연준은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시장의 불안감이 그동안의 주가를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그 중에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비싼 주식을 팔고 차라리 채권으로 들어가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때문이죠. 그래서 그제는 빅테크뿐 아니라 테슬라마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기술주가 올라갈까? 금리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천문학적인 돈풀기가 있어도 금리는 안정적이니 성장하는 기술주로 돈이 꾸준히 몰릴 수가 있죠. 금리가 떨어져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장에서 10년물 미국채를 소화해 줘야 됩니다. 연준에서 100% 다 사는 것 말고 시장에서 이제 10년물 국채를 사줘야 된다는 얘기죠. 연준에서 100% 다 사는 것은 아무도 미국 차를 안 산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달러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달러의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걱정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제 이런 10년물이 소화가 되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380억 달러 10년물 국채를 1.164%에 매각했다. 입찰 당시 시장 수익률은 1.172%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행금리가 결정됐다. 응찰률은 2.46배로 6개월 평균인 2.41배보다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년물 국채를 1.8%, 1.18%보다 낮은 1.164에 매각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을 하던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애플은 0.14% 소폭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4.72% 크게 상승했고 아마존도 0.21%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트위터는 2% 이상 크게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키자 SNS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사회 여러 곳에서 나타났고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계정을 8만 개 정지시킴으로써 1월 실적 발표에서 2021년 1분기 가이던스가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생겼습니다. 트래픽이 크게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이들 주가는 발표 전까지 실적 발표 전까지 떨어질 것이며 실적 발표 후 2021년 1분기 가이던스마저 아주 안 좋다면 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14일 바이든의 천문학적인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물의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빅테크 주가에는 호재입니다. 그러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꾸준히 오른다면 주가에는 악재죠. 게다가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테이퍼링 얘기까지 나온다면 주식에는 더 악재입니다. 결론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중요하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야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자율주행차 전쟁의 시작은 이라는 주제죠. 지금까지 가솔린 자동차의 회사의 기술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3만여 개의 부품을 잘 돌아가게 하는 제조 기술력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기계적인 자동차라는 거죠. 사람이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미러를 보고 주차를 하는 것이 오롯이 사람이 했습니다. 즉 자동차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이러한 조종에 관한 모든 것들은 사람이 아닌 자동차가 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조종을 스스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거죠.
바로 자동차가 운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장치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스스로 생각하려면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되나? 운전에 관한 여러 개의 명령을 하나의 칩이 내려야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뇌와 같은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나 뇌만 가지고는 절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운전을 하는 손에 대한 센서가 필요할 것이고, 사이드 밀러를 보는 눈에 대한 센서가 필요할 것이고요. 속도를 높이는 기어의 움직임에 대한 팔에 대한 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센서를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뇌의 역할을 하는 칩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죠. 이 칩을 통합 제어기라고 합니다. 통합 제어기란 뭐냐? 현대모비스 커넥티드 통합 제어기 개발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통합 제어기는 차에 장착한 파워트레인, 멀티미디어, 에어백, 제동장치 등 각종 전자장치를 유선으로 연결해서 다양한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 분석한다.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등 여러 센서를 통해 입력하는 데이터와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대용량 데이터도 처리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CPU 라는 이제 컴퓨터의 CPU라는 것이 되겠죠. 그거보다 이제 더 광범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통합 제어기를 잘 설계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테슬라죠. 그리고 테슬라 이외에도 통합 제어기를 제작하는 기업이 엔비디아, 인텔의 모비라이,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중국의 바이두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있겠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로 성공을 하려면 통합 제어기 성능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은 전자장치화된 통합 제어기를 잘 설계를 할까라는 거죠. 설계를 잘 못하니까 이제 주가가 빌빌대는 거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합 제어기를 설계하고 실제 양산에 나선 기업은 거의 테슬라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니오데이에서는 니오가 엔비디아의 칩을 써서 자율주행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결국 니오도 엔비디아의 통합 칩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본다면 크게 자율주행차의 통합 제어기 칩을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 엔비디아, 인텔의 자회사인 모비라이, 구글의 웨이모, 바이두 이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현대차도 통합 제어기를 설계를 했고 GM이나 포드 등도 이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은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바로 테슬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차 설계 능력에 도전할 기업은 누구인가? 라고 볼 수 있죠. 기존의 자동차 기업보다는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는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애플카 빅딜 제조사에는 독이 든 성배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애플은 이제 얼마 전 M1 칩을 스스로 설계해서 맥북 에어에 자체적으로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텔의 칩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인텔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맥북 에어에 장착된 M1의 장점은 인텔의 칩을 능가합니다. 이전에 인텔 칩을 장착한 맥북보다 훨씬 빠르고 배터리 소모도 50% 줄었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M1 칩을 스스로 설계하면서 자율주행차의 통합 제어칩 설계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아마존 죽스 첫 자율주행 택시 공개, 양방향 주행의 시속 120km. 아마존도 지금은 무인 배달 쪽에 이 차를 쓸 것이라고 했지만, 만약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면 스스로 통합 제어 칩을 개발할 것입니다. 물론 구글의 웨이모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통합 제어 칩을 스스로 설계하는 빅테크 기업은 자율주행차에 뛰어들 것이고요. 이들이 모두 뛰어들었을 때 진짜 자율주행차의 전쟁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무한 홀딩한다. 두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전량 매도 후에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위를 기다린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을 때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짜 자율주행차 전쟁의 시작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